여름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식감이 믹서에 갈면 그냥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 스님도 알게 됐고, 선대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대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아우,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일 차. 바람 엄청 좋다. 근데 금방 여름 올 것 같아. 그래. 어. 여름 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글쎄. 우리 오늘 비냉면 해 먹을까? 오늘 배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맞아. 엄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맞아. 그래, 오늘에 먹자 그러면. 네. 그래.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 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넣어서 이거 돌려깎기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좋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 그랬지? 나는 이게 뭐 옛날에야 이 배냉면을 먹을 수 있나?
엄마 얘는 고향은 함경도면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거 어.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아 버섯 냉면이라고 해서 하는 거 배운 거지.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얘기했었잖아.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이제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자극적인 걸 함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매콤하게 그래서 했나 매콤하게 보다. 그렇지. 아,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식혜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한 적이 그렇지.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한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 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그렇지. 이거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응.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응. 근데 식감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아. 갈 때 손톱 조심해야 되고.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식감 때문에. 좋아서 그런 거지?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그냥 갈면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옛날 배 같지는 않아.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저기 그만.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이 배냉면도 앞으로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아쉬워, 그지? 배나무도 많이 안 심어. 또 찾는 사람 비싸니까 찾는 사람도 옛날 같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배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없애자라고 얘기할 때 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배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이게 냉면을 먹을 때 배만 넣으면 좀 이게 양이 좀 적기도 하지만 오이가 들어감으로써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그럼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하니까.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자.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나 5살에. 와, 어떻게 내려왔어?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다섯 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자식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까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거를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서로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 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 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1·4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 사람들이 수용소. 얘기하는데? 그렇지. 거제도에서 어. 살다가 어.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어. 내 동생은 엄마가 등에 없고 나는 날아갈까봐 나한테 옷보따리 커다란 걸 매달았는데 보따리하고 같이 날아갔어. 아이고 참. 이거 기름을 먼저 들기름 넣고 자, 그다음에 버섯 넣고 이 버섯이 채식에선 사람들이 약간 고기 식감이라고 그렇지. 좋아하잖아. 다른 거보다 이 표고버섯은 특히 단단해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나지. 근데 엄마는 고기 안 먹잖아, 아예. 나는 안 먹었잖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나는. 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무슨 그 트라우마가 있나? 그렇지. 나는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먹지만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배추나 뭐 배추 껍질을 이렇게 무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삶아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볶을 때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고춧가루도 그치. 볶아줘야 맴. 되니까.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더 나고 그런 것 색깔도 같아? 더 진해지고. 장당근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장당근에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장당근을 너무 힘들어. 네, 맞아. 근데 힘들지.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내가 맞아. 하는 게 장 아니다. 맛은. 장맛이. 장맛은. 왜 그래? 왜냐하면 왜?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돗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이제 메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메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힘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나도
아 맛있어. 어디? 응. 너무 맛있다. 맛있어. 됐어 이제. 기다려야지.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치? 그럼 힘들지.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 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맞아. 그지?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15년 됐지, 예,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 먹는 게.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나 응. 이제 시골에 가서 응. 이제 유기견 한 2마리 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북구 씨는 계속 할 거야?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니는 뭐 할 거야?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자 됐다. 와, 이거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지? 그래.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자, 비벼가지고. 달콤하고 맛있어.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약간 새콤하고.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하. 맛있어.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그렇지. 이제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99학번인데 대학원이 9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뭔가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구나.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 한다는 거 좀 아쉽긴 해.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위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위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음.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 너무 슬프다고. 지금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 탄 거잖아 그때.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막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저거 한 장 했었잖아.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맞아. 아,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그래, 엄청 많았지.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몰랐어.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그 덕분에 그죠.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그치, 맞아. 그래. 배달이라도 해서 음.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맞아. 그랬었어.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그래. 그 얘기 했었어.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만든 것 같아.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 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그래.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이제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많이 좀 즐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